KBS는 지난주에 지방선거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속 보도했는데요. 오늘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최승민 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이네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네. 자, 이번 여론조사의 성격부터 좀 알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? 네, 최근에 주요 정당의 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죠. 이전에도 도지사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그 각 정당별로 후보가 난립해서 결과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웠는데요. 이번 조사는 본선에 진출이 확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의 지지도를 처음 알아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의제가 쟁점이 될 것인지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 네. 자,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도. 네.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죠? 네, 그렇습니다.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실시한 첫 여론조사인데요.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40.6%, 허양진 국민의힘 후보가 24.4%,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6.2%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. 오영훈 후보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,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지역별 조사에서도 모두 오차 범위 밖에 우위를 보였습니다. 연령별로 봐도 10대에서 50대까지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60대 이상부터는 허양진 후보가 높게 나왔지만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. 나머지 후보 중에서는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만 3%로 눈에 띄었을 뿐 모두 1%를 넘기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도지사 선거 초반 판세는 2강 1중 3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2강 1중에 3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긴 건데 네.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? 아니면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? 네, 그래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봤습니다. KBS가 2018년 5월 중순에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무소속 후보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38.1%, 38%로 오차범위한 초접전이었는데요. 2주 후에 실시한 2차 조사에는 43.2% 대 34.6%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. 마지막 조사에선 10% 이상 차이가 났고 실제 투표 결과도 51.7% 대 40%로 나타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약 한 달 사이에 처음에 똑같았던 지지율이 10% 이상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. 아직 선거가 20여일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판세를 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 실시될 여론조사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정당 지지도만 봤을 때는 그 민주당이 훨씬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번 어떨까요? 네, 당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60%가 넘었습니다. 아주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.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은 10% 안팎에 그쳤었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양상이 지난번과는 조금 다릅니다. 민주당은 40.8%로 두 달 전에 비해 4.4%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. 국민의힘은 11.1%포인트 오르면서 33%를 나타냈습니다. 이 두 정당 간의 격차는 두 달 전에 비해 절반가량이나 좁혀진 겁니다. 제주에선 여전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지만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정의당이 5.6%, 녹색당이 1%를 기록했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5%대로 줄었습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층이 줄면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그래서 현재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우세하지만 정당 지지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교육감 선거는 어떻습니까? 저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김광수 후보가 보수 진영의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이번에 저희는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3자 대결만 조사를 했거든요. 네. 이성문 교육감이 김광수 전 교육위원과 고창근 전 교육국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죠. 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준이 될 2, 3위 후보 간의 격차는 0.7%포인트 차이로 김광수 후보가 고창근 후보를 이겼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는 지난주에 김광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. 네. 만약 두 후보 간 지지율이 고스란히 합쳐진다면 김광수 후보와 이성문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서게 됩니다. 여기에 부동층이 변수입니다. 부동층이
도지사 여론조사보다 높은 44%에 육박하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이번 교육감 선거는 그 접전을 벌였던 4년 전 선거의 재현이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선거에서는 이성문 후보가 51.2%를 얻어서 48.79%를 얻은 김광수 후보의 추격을 겨우 뿌리칠 수 있었죠. 네. 이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 이후 판세를 엿볼 수 있는 다음의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네, 재밌겠네요. 네.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제주 지역 유권자가 생각하는 그 분야별 선거 의제도 알아봤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분야별 선거의제는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서 사전에 의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자문단에서 낸 의견을 종합 분석해서 분야별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. 일단 결과부터 소개하면요.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주택,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26.2%, 23.1%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대책이 25.5%, 초고령화 사회 대응 체계가 19.7%, 지역 의료 체계 개선 18.6%,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확대 14.4%, 이주민 대책 10.8% 등 아주 다양한 의견으로 분포가 됐습니다. 네. 이 난개발과 기후 위기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 쓰레기 처리난 해결이 33.7%로 가장 높았고 대규모 난개발 억제가 뒤를 이었습니다. 그리고 사회통합 과제에 대해서는 제2공항 갈등 해소 48.4%로 거의 절반을 차지해 이 공항 이슈에 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. 이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읍면동 기능 강화 18.9%, 현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 17.4%, 행정시장 직선제 15.5% 순이었는데요.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점까지 감안하면 이 문제가 선거의 단골 이슈임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온 의제를 각 후보 측에 보내고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분석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정규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질문도 네,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차기 도정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알아봤는데요. 민생 경제 회복이 41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두 번째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이었는데 30.8%로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했습니다. 또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죠. 네,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속 착공을 약속한 이 공항 문제가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네. 이 관련 여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중에 가장 선호하는 방안을 한 가지만 선택해달라고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. 보통은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흥미롭네요.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그 현 제주공항 확충을 꼽은 답변이 34.5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어서 제2공항 건설이 28.7%, 해저 고속철도 건설이 12.3%, 제주신항 건설 4.2%의 순이었습니다. 확충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응답도 11.3%가 나왔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론이 또 중요할 텐데요. 제주시 갑 전체, 제주시 을 동지역, 서귀포 서쪽 읍면에선 현 제주공항 확충 여론이 많았고요. 제주시 을 읍면, 서귀포시 동지역, 서귀포시 동쪽 읍면에선 이 공항 건설 여론이 높았습니다. 그리고 그 오등봉 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질문도 던졌는데요.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가 37.4%로 가장 높았고 논란을 해소하고 추진해야 한다가 26.6%,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11.6%였습니다.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. 그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.6%로 가장 높았고 정반대 의견인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5.9%, 내국인 진료만 제한하면 된다는 응답은 14.1%로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.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0.2%, 부정평가는 37.6%를 기록했습니다. 저희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. 이때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고 69.2%, 최저 39.8%까지 등락을 나타냈지만 마지막 조사에서 절반을 넘기며 마무리했습니다.
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에서도 긍정평가 41.2%, 부정평가 35.7%보다 높았습니다. 하지만 긍정평가가 절반에는 못 미쳤고 부정평가와의 격차도 5.5%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는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도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.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5월 20일 이후에 또 2차 여론조사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떻게 또 이제 변화를 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